네, 13단원 예술과 관련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뚠뚠. 예술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, 첫 번째는 그 예술과 윤리에 관련해서 도덕주의, 신미주의가 있는데, 일단은 도덕주의라고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른편에는 신미주의가 나왔겠지요. 예술을 도덕주의 관점에서 보느냐 혹은 신미주의 관점에서 보느냐에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, 도덕주의는 예술의 무슨 성일까요? 사회성이겠죠. 예술의 도덕성이라고 이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일단 예술의 사회성을 언급하고 그 안에 도덕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, 그래서 예술은 사회의 어떤 부조리를 고발하는 참여 예술의 성격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그 괴를 같이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좀 엄격할 필요가 있겠지요. 비도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? 요건 안 돼, 이런 식으로 접근할 테니까 도덕적 검열을 지지하겠죠. 그러면 도덕주의 입장, 즉 예술과 관련된 도덕주의 입장의 학자들, 옛날 사람들이 많겠죠. 옛날 분들, 고리타분한 분들 많이 있죠. 플라톤이 고리타분하다 말하면 안 되겠지만, 하여튼 플라톤과 순자, 그리고 정약용 이런 분들, 유학자들은 대개 예술과 관련된 도덕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신미주의는 심취한다, 즉 아름다움에 심취한다는 뜻인데, 요 입장은 도덕주의랑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있다 보니까 대비되는 그런 관점이겠지요. 신미주의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. 예술을 위한 예술.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다른 도덕성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라든지 그딴 거 중요시 않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술의 자율성. 뭐가 울리는 소리가 나네. 자율성이고,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도덕적 가치가 핵심 가치가 아니란 거죠. 도덕적 가치, 저리 가이소, 이런 뜻이겠죠. 예술적 가치랑 도덕적 가치랑 별 관계가 없다. 그래서 이 사람은, 도덕주의는 아까 봤던 참여 예술을, 사회적인 어떤 참여를 중시했다면, 신미주의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. 순수 예술, 사회적 부조리 꼭 고발할 필요 없다. 예술의 아름다움 그 자체만 노래하면 된다. 라는 입장이겠죠. 사람들을 본다면, 인물들 본다면, 동양 사람이랑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, 와일드라는 사람, 그리고 스핑건이라는 사람, 이런 인물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예술과 관련된 세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이 혹 눈이 좀 크게 뜨일지 모르겠는데, 외설입니다. 외설. obscene이라는 그런 뜻에서 비롯됐다고 하던데, obscenity라고 이제 영어로 볼 수 있는데, 이 외설이 정의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정의가 되는데, 목적, 그리고 방법, 세 번째는 감상자 반응인데, 감상자만 적겠습니다. 감상자. 그럼 외설과 외술, 죄송합니다. 예술과 외설을 좀 비교할 때, 대조할 때, 그 외설만의 어떤 목적과 방법과 감상자 반응이 있다는 뜻이겠지요. 쉽게 말하면 포르노그래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외설은 그 목적이,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해 봤을 거겠는데, 그 목적은 성적 자극과 흥분을 유발하는 거죠. 성적 자극과 흥분을 유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이건 외설이라 볼 수 있겠다. 그리고 방법은, 이게 좀 어떤 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, 일단 서술된 내용을 본다면, 성적인 내용, 당연히 성적인 내용이겠죠. 성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표현했다. 요게 이 과도가 얼마인지는 객관화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, 일단 외설의 어떤 방법적 측면에서 성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표현했다. 사회 통념상 아마 이렇게 기준을 잡을 건데, 어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감상자 반응은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떠한 느낌을 가지는가? 감각적 쾌락, 감각적 쾌감 하겠습니다. 감각적 쾌감을 느끼고, 그리고 이걸 보고 좀 따라하지 않을까? 그런 표현을 좀 어려운 유식한 말로 행동으로 외면화
바깥으로 한 표출해 보고 싶은 욕구가 느껴진다는 얘기겠죠.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돼서도 생각한다면 약간 고개가 끄덕끄덕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예술과 관련된 네 번째 키워드, 요 공간이 여기 있죠. 요거는 크게 상업화 대중화인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. 상업화 하겠습니다. 상업화와 관련해서 대중화도 같이 그 결에 같이 가기 때문에 대중화도 같이 적으면, 예술은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열려 있지 않았는데 예술이 대중화, 상업화되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로 좀 편하게 됐다는 그런 말이겠죠.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이 되었다. 다가 그 뜻이 대중화이고, 상업화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일종의 매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이 되었다. 즉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하나의 상품, 예술이 하나의 상품이 되고 이제 거래가 되게 되었다는 말인데, 이 입장을 가장 크게 대변한 사람이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앤디 워홀. 사람 이름이고, 이 사람은 자칭 비즈니스맨이랍니다. 사업 미술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술 작품 또한도 돈이 되어야 된다. 저 고답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그러한 예술 작품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줬다는 의의를 가지는 사람으로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그 예술의 상업화와 관련된 거.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. 종교와 관련해서 종교의 주관적 측면이 있고, 그리고 형식적 측면이 있거든요. 주관적 측면은 상당히 어떤 정서적인 것, 아니면 좀 객관화시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영역에서 어떻게 되냐면 성스러움, 그리고 초월성, 효과음 좋네요. 궁극성, 이런 식으로 주관적 측면에서 성스러움과 초월성과 궁극성, 이 세 가지가 있는데, 이거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이 주관적 측면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성스러움은 뭐 성스럽고 거룩한 것에 대한 체험과 믿음, 뭐 이런 의미이고, 초월성은 좀 합리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것을 말하겠죠. 갑자기 뭐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한다든지 종교적인 희한한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 관련돼서. 그리고 궁극성은 생과 사,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런 궁극적인 왜 살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형식적 측면은 이제 가시적인 거죠. 눈에 보이는 건데, 일단은 형식적인 측면이 가시적이라 했지만, 첫 번째 조건이 내용이 신인데, 신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신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, 그리고 경전과 교리, 유대교는 토라, 그리고 뭐 이슬람교는 이슬람 경전도 있지요. 이슬람 경전이 이중 생각 안 나네.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경전들을 가지고 있는데, 경전과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, 코란이지요. 꼬란이라고도 하고 코란이라고도 하고, 그러한 다양한 경전들이 있다는 것. 그리고 의례와 형식, 뭐 교회 다니는 친구도 다 알죠. 그리고 성당 다니는 친구도 있을 테고, 의례와 형식들이 있습니다. 각 종교마다 의례 형식이 다 다르지요. 그리고 그런 의례 형식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죠. 그 사람들을,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을 교단이랍니다.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 형성되는데 그걸 교단이라는데, 이런 형식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알아두면 좋고요. 그러면 시험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 엘리아드라는 그 종교학자가 있는데, 엘리아드는 사람 이름입니다. 엘리아드의 성스러움, 속, 세상을 말하는데, 엘리아드라는 종교학자가 말하는 성과 속이 굳이 꼭 구분된 개념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성이 발현될 수 있다, 뭐 이런 말입니다. 구분된 개념이 플라톤의 뭐 또 이원론처럼 그런 관점이 딱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,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스러움이 묻어날 수 있다, 뭐 이렇게 같이 가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, 종교와 관련된 시험 문제를 보면 주제로 뭐 종교와 과학, 이걸 주제로 시험이 출제되기도 하고, 그리고 종교 윤리,
세속, 일반적인 윤리, 종교 윤리도 있고 일반적인 뭐 칸트가 말하는 윤리 있죠. 그런 세속 윤리가 있는데 이네들의 공통점이 있다. 크게 세 가지만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종교 윤리와 세속 윤리의 공통점 첫 번째는 둘 다 도덕성을 강조한다.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겠지요. 공통점으로. 그리고 둘 다 사회 정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. 사회 정의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종교 윤리랑 일반적인 세속 윤리의 공통점으로서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, 그러면 처음부터 보면 예술, 네 가지 키워드, 도덕주의, 심리주의, 외설, 상업화, 대중화 이런 것들이 있었고, 종교는 주관적 측면, 형식적 측면, 엘리아드의 성가속, 종교윤리, 세속윤리, 종교와 과학 이러한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